샬롬, 한 주 동안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농공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비의 소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 비가 오고 난 뒤에 온 대지가 막 꽃이나 풀이 또 나무가 얼마나 싱싱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번에 참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앞부분에 좀 가정 예배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요. 그 뒤로는 또 우리 교회에 또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정진 집사님과 함께 건강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소용이 되겠지만 너무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잘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자주 우리에게 실패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그 기뻐하는 공간에 오셔서 우리를 더 기쁘시게 하고요. 또 기도하기를 애를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또 감사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감사의 내용이 많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복된 건강 메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참 자연의 숲을 걸을 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생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생기가 돌고 활력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농공의 가족들 모두에게 이 여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더욱더 영적인 건강이 지켜지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더 기뻐하도록 감사하도록 또 기도하도록 도우시니까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고된 대로 우리 귀한 우리 정지은 집사님 함께 우리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병원 일도 바쁘신데 또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성도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강한 부분들 또 어떻게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잘할 수 있는지 함께 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잠깐 소개 한번 하시죠, 우리 성도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현 집사입니다. 네, 지금 영남대학교 병원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 혈액암 환자들, 종양암, 고형암 환자들 그렇게 보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또 그때그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집사님 뵐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또 잘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너무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4 가지의 좀 주제를 질문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집사님이 또 답변을 고렇게 짧게 짧게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것만은 꼭 건강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 집사님의 고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이제 질문이 좀 많이 포괄적이라서 사실 이제 포괄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의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건강검진이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발견을 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그런 병들이 좀 커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신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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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네, 네 네. 부분인데 운동은 갑자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해야지.' 해서 이제 갑자기 시작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요. 자기에 맞춰서 이제 저처럼 조금 이제 약간 덩치가 있는 분들은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들이 많이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저 같은 이제 분들은 좀 유산소 운동부터 해 가지고 조금 이제 체중을 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약간 마르신 분들은 이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안 좋은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제 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어 30대 후반부터는 뼈가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30대 후반, 여자들은 오히려 좀 더 빨리 이제 30대 초반부터 골 흡수만이 일어납니다. 골 형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골다공증이 더 많이 오고 또 좀 희소식은 목사님과 저같이 조금 이제 몸집이 있는 사람들은 뼈에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이제 뼈가 많이 자극이 돼서 뼈가 튼튼해지는 좀 그런 이제 안 좋은 좋은 면이 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라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근력을 좀 강화시켜서 이제 퇴행하는 그런 뼈 이런 것들을 음. 이제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사실 이제 성도님들께는 좀 맞지 않는 얘기지만 금주금연을 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주금연. 뜨끔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 수요 예배 때 말씀 주신 우리 공동체 속에 또한 직장 내 속에 욕하는 사람 또 이제 음란한 얘기하는 사람을 피해야 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흡연하는 사람, 음주하는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이제 제가 암을 보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암의 이제 교과서에 1 번의 원인이 사실은 흡연입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든 직접 흡연이든 흡연을 최대한 멀리를 해야지 이제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담배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잘 처음에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건강검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번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 건강 검진을 꼭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몸의 체형에 맞는 운동을 하라. 그리고 금연 제 금주 그래서 흡연과 또 이렇게 과음하시는 분을 피하라.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건 좀 저한테도 몇 분이 좀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좀 여러 이제 에 답변이 너무 극과 극이 있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고언을 부탁합니다. 아 네. 네.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질문을 받고 있고 사실 이제 암 환자들도 제일 많이 묻는 게 3차 접종 또 특히나 요즘은 4차 접종까지 하라고 문자가 오는데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좀 거슬러서 우리가 2020 년도 2월 달에 이제 저희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발발을 했을 때 알파 그다음에 뭐 그 뒤에 이제 델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바이러스의 조금 특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처음에 초기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 이제 감염이 되면 하기도 감염이 주로 일어났습니다. 하기도는 이제 폐에 깊숙이 이제 감염을 일으켜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왔고 그래서 감염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그런 이제 후유증도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점점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게 이제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니까 내 나를 자꾸 죽이고 이제 약하게 해서 어떻게든 숙주의 몸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변이를 자꾸자꾸 해 나가는 게 음. 이제 바이러스의 특성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처음에 그때보다는 많이 약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기도보다는 오히려 상기도 감염을 일으켜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을 앓은 환자들은 이제 목이 아프다든지 그렇게 이제 고열이 나거나 이런 게 오래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제 감기를 앓은 것처럼 목이 아프거나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꼭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하나요?"라고 이제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게 공식적인 대답이라서 조금은 주저스럽긴 하지만 저는 어 '꼭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음.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5 세에서 11 세까지인가요? 만 네네. 5 세에서 11 세까지는 고위험군만 접종하고 12세 이상부터는 이제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맞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렇게 약해진 바이러스를 위해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할까.'는 조금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뭐 접종을 하셨던 사람들이시라면 굳이 뭐 "부작용이 없는데 뭐 추가적인 접종을 안 할 이유는 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환자들이 어 처음에 초기에 백신을 맞고 이제 혈소판 감소증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저희 외래로 어. 많이 오셨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이제 뭐 어떤 백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얀센 백신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를 베이스로 한 백신인데 그것들은 이제 어떠한 기전에 의해서 혈소판 감소증을 많이 일으킨다고 우리가 실제로 음. 보고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화이자랑 모더나랑 이런 백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환자들이 확연하게 줄기도 했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3차 접종 이후로 사실은 4차 추가 접종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음. 그런 환자들이 많이 줄었지 않나 싶은데 대답은 "꼭 할 필요는 있을까요?" 라고 네 음. 대답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들으면서 그 네이버나 이런 질문에 보면은 좀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인제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인데 오늘 우리가 좀 집사님 얘기를 좀 잘 들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 아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건강 보조 식품이나 건강에 관련된 약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저도 건강에 관련된 약을 두세 개 정도 먹고 있는데 네. 네. 집사님. 네. 그냥 단답형으로 말하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네.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얘기하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건강 약들은 우리가 흔하게 뭐 비타민 제제라든지 아니면 뭐 엽산 이런 이제 미량 원소 그다음에 오메가 3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좋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약들이 양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근데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우리 몸에 좋다라고 음. 얘기하는 쉽게 예를 들어서 당뇨에 좋은 돼지 감자 이런 것들은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실은 돼지 감자도 어떻게 보면 감자기 때문에 이게 당을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믿어서 뭐 반드시 건강보조식품을 뭔가 약간 이제 맹신하는 그런 태도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내 건강에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퇴화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하고 덜 증상이 덜 생기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이나 이제 엽산이나 이러한 이제 우리가 검증된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은 드시는 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 알려지지 않는 뭔가 이제 한약재라든지 뭐 그런 환 이런 제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그냥 식품 보조 건강 보조 식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조금 따지고 보고 이제 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서 집사님들 그다음에 권사님들께서 뭐 "어디에 좋더라." "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쪼끔은 조금 이제 한번 걸러서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네.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뭐 착실히 질문이 됐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가장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더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내 몸에 암이나 병이 생긴 것을 알기 위해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은 이제 병원에 가기도 망설여지게 되고 또 주변에서 또 아프신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왠지 마음이 또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보지 않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하지는 않는데요. 건강한 100 세를 위하여 해서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KBS 프로그램이 한참 그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병 하나하나를 이렇게 진단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그 볼 때마다 '나도 비슷한데, 나도 비슷한데.' 해서 건강 영역증이 생기기도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암 쪽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가 진단이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좀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네 번째 질문이 가장 반가웠고요. 사실은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많이 질문을 이제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혈액종양내과다 보니까 이제 뭐 신경외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이런 답변들은 사실은 전문적으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답변이 좀 시원찮을 때도 있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아니면 좀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제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사실 이제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그냥 답을 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우리 몸에 이제 가장 큰 좀 적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암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도 암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이 이제 통계를 해서 2019 년도까지 이제 통계를 보통 2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일에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이제 보고 자료에 따르면 1999 년도부터 2019 년도까지 이렇게 꾸준히 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남자, 여자 뭐 누가 더 많냐 이런 걸 따질 수는 없듯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대 수명이 남자가 85세, 여자가 87세 이렇게 봤을 때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이제 암을 이제 진단을 받을 확률은 남자들은 5명 중에 2명, 여자들은 3명 중에 1명.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방암, 갑상선암이 많이 진단이 되다 보니까 높은 비율이고, 어, 이때까지 2018년도 보고 자료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부동의 1위였는데, 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위암이 3위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갑상선암이 1위로, 그다음에 폐암이 2위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많은 암이 폐암인데, 이제 폐암 우리나라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화되면서 위암이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폐암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건강검진, 암 건강검진 2년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전암성 병변 뭐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를 하는 게 또 위암 발생률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암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증상이 이미 생겼을 때는 좀 많이 암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4기, 3기, 4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다른 이제 방법은 없고요. 증상을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서 정기적으로 아까 처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 암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2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이게 조금 발견이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2 년마다 하는 거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혈압이라든지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조기에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성병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은 그 병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진단이 안 되고 이제 치료를 빨리 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합병증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증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엔 투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합병증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건강 검진을 해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도 빨리 이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유일하게 암 중에서 자가 진단으로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성들에 잘 생기는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이제 밖으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우자가 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하셔도 되는데, 방법은 이제 중심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져서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만져지지 않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덩어리가 만져진다거나 아니면은 겨드랑이 쪽에, 우리가 임파선들이 많은데 겨드랑이 쪽에 뭔가 혹 같은 게 만져진다. 그러면은 유방암 검사를 하러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다른 암들은 사실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암 건강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뭐 사람들마다 성격에 따라서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병원을 엄청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병원에 가기 많이 꺼려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암 건강 검진이나 국가에서 하는 건강 검진은 반드시 2년에 한 번씩 하시니까 꼭 하셔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결과지를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아 이거는 큰 병원 가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선안에서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혹시나 결과에 이상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리 건강 검진을 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가 예를 들어 뭐 이제 건강에 이제 신호가 온다면 어떻게 그것을 좀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몸에 변화가 데 갑자기 이제 살이 빠진다든지 또 몸에 어떤 곳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변화 어떻게 네, 사실은 이제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에는 변 색깔이 까맣다 아니면 내지는 혈변, 그러니까 피가 섞여서 대변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게 한 번 있고 없다 하는 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증상이 없어지면 그걸 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오셔야 되고 병원에 가기 힘드시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셔 가지고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갑자기 몸무게가 빠진다, 이제 체중이 빠진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4개월 만에 몸무게의 10%가 빠진다 하면은 이거는 병적으로 좀 어 많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림프종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근데 뭐 꾸준히 한 1-2 년에 한 1-2 킬로 빠졌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단기간에 많이 빠지고 밥을 잘 먹는데도 살이 잘 안 찐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얘기를 해 주셔서 또 우리가 잘 좀 정리해서 좀 담아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꼭 성도님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못다한 얘기가 있다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오늘 전체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 병원에 오시기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오셔 가지고 저를 만나셔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상담하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 안 되시면 저희 요람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 가지고 네 물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도와드리는 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같이 동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우리가 참 위로가 되네요. 우리 집사님 교회 주일날 계실 때 우리 뭐 오셔서 이런저런 또 이제 얘기도 해 주시고요. 또 전화번호도 얘기 이제 요람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코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전화는 하지 마시고 정말 건강에 너무 고민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 봤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건강해야 가족들이 또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